2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증권 환경이 이제 크게 변하게 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오늘 나온 것 기사 하나둘씩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먼저 좀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미래에셋증권이 급락하고 삼성, 우리투자, 현대증권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희비가 좀 엇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좀 잘 해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경제증권부의 권순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순우 기자. 예, 금융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브리핑도 있었고요. 먼저 이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제대로 된 투자은행이 등장할 수 있다. 이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이번에 자본시장법 477개 조문 중에 200여 개를 개정하는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이른바 투자은행의 본격 도입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은행은 현재 증권업과 은행업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증권업은 개인에 대한 대출만 가능하지만 투자은행으로 선정이 되면은 인수합병 시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고 신생기업을 발굴할 때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기업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변화는 프라임 브로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프라임 브로커는 헤지펀드가 다양한 운용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증권 대차, 신용 공여, 펀드 재산 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위험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만큼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증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한선을 정했습니다. 현재 상위 5대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는 약 2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0% 정도 수준에서 증자를 단행할 경우 투자은행 업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은행이 도입이 되면 현재 중개 업무만 하고 있는 증권사가 공격적으로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기업에 대출을 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헤지펀드가 하락장에 투자를 하거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프라임 브로커가 역할을 하게 되면 자산운용 역량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권순우였습니다. 네, 권순우 기자 통해서 오늘 자본시장법 개정안 달라진 내용, 대표적으로 프라임 브로커라는 것에 개설할 수 있는 자본금, 최저 자본금 기준을 가장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기준이 3조 원으로 결정이 된 건데요. 자, 그렇게 해서 프라임 브로커가 될 수 있는 증권주, 그리고 프라임 브로커가 될 수 없는 증권주, 오늘 희비는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망까지 좀 가봐야죠. SK증권의 안정균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정균 연구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많이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예. 프라임 브로커 포기할 거다. 예. 이 미래에셋증권 6%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예. 삼성, 대우,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3에서 6%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정말로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해석 가능합니까? 예, 맞습니다. 금일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증권주가 상당히 탄력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헤지펀드에 대한 로드맵이 일정 부분 발표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증권주 상승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이제 자금 흐름의 이동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 이제 99년 바이코리아 펀드에서부터 2000년 초 미래에셋 펀드 그리고 2000년 중반에 정기시 펀드로 이 자금이 이동했고 그 이후에 이제 금융위기를 겪은 후에 랩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그 자금에 따라 이제 증권주가 수혜를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서 결국 헤지펀드가 성장 동력으로서의 자금 흐름을 뚫어진다는 측면에서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예. 그 답이 오늘 시장에 다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좀 달리 가는 흐름도 있다. 나의 최선호주는 좀 이쪽에 있다.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예. 답은 오늘 주식 증권주에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증권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들이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이제 실적에 따라서 다시 향방에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도 역시 추세 전환을 이제 하려면 실적이 분명히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번 분기까지 실적이 좋지 않을 것, 증권주의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헤지펀드의 기대감으로 증권주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향후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 현상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차별화되는 종목은 일단 이제 프라임 브로커 자격 요건에서 나타나듯이 자기 자본 3조 원 근처에 있는 삼성, 우투, 대우 등 이제 대형 증권사가 먼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대우증권 자기자본 규모는 2.9조 원, 그리고 삼성 2.8조 원, 현대 2.7조 원, 우투 2.6조 원 순인데요. 맥시멈 3천 내의 이제 자본 확충을 통해서 프라임 브로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증권사보다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뭐 탑픽이 달라집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 발간하는 리포트도 프라임 브로커까지 좀 염두에 두고 쓰셨겠지만. 예, 또 탑픽은 과거에 삼성과 우투였는데요. 예. 삼성 우투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 중에서 최선호주는 우투를 최선호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삼성과 우투가 모두 이제 이 헤지펀드의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둘 중에 밸류에이션을 봤을 경우에 우투가 삼성보다 조금 더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보다는 우투에 좀 더 최선호주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탑픽은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그 중에서도 비교 우위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이 좀 싼 우리투자증권 쪽으로 알겠습니다. SK증권에서 증권주 담당하고 있는 안정균 연구원이었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